네, 5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준비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5월달 넘어오기는 했지만 4월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4월의 수출 데이터 발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또 부문별로는 어떤 산업의 수출이 조금 더 나은 움직임을 나타냈는지 최원수 전문가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4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11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올해 누적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역시 수출 호조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견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6%나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전년 대비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 수출 같은 경우에도 21%나 크게 좀 증가를 했고요. 석유 화학도 그동안에 부진해서 탈피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면서 전년 대비 19%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부진한데 전년 대비 20% 감소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좀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3분기 이후서부터는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심했는데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한 것도 좀 긍정적인데 일단은 대미 수출이 좀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1위로 올라섰고요.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4% 정도 지금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수출이 대중 수출이 안 좋은데 다만 이제 좀 바닥을 탈피하면서 2개월 연속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4월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9.9%, 약 10% 정도 증가한 것도 그나마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저번에도 이제 GDP를 말씀드리면서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견인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렸고, 여전히 수출은 잘 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니만큼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를 이어가는 것도 긍정적이다. 앞으로 수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역시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는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 수출이 크게 늘은 만큼, CDMO 쪽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위탁 생산.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이런 종목들도 관심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수출이 7개월 연속해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수출 현재 상태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점에 대한 방증이었고요. 또 산업별로도 분석해서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갑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라는 증시 격언 매년 이 시간쯤 되면 짚어봤던 것 같은데 과연 올해도 이 징크스가 맞아떨어질지 아닐지 이재규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세린 메이라 그래서 5월 달에는 증시가 안 좋았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제 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2014년도 이후에 지금 약 9년, 10년 정도는 5월 이후, 5월에서 10월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2% 정도 약세를 어느 정도 보였다라는 이제 결과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5월 달이 안 좋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조정을 꽤나 받았죠.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는 반등을 줬지만 4월 초, 4월 3주 정도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 밀려서 출발을 할 텐데 오늘 그리고 남은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월 달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증시가 오히려 좋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런 격언 같은 부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5월 달이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4월 1주차부터 3주차 때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 안 좋았었던 시기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외국계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4월 달에 순간적으로 1,400원을 찍었다가 현재 1,370원에서 1,380원대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보다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방금 전에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 수출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더라도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2분기나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달에는 증시에서 매도하고 떠나라는 말이 이번 해에는 2024년도에는 좀 엇나가지 않을까. 그랬기 때문에 저는 5월달 긍정적인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2면은 크게 밀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징크스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기회에 좀 깰 수 있지 않을까. 4월 달에 선반영됐고 거기에다가 수출 호조 이 두 가지를 이번에는 5월에 징크스가 없을 만한 그런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봤고요. 다음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 바로 슈퍼 엔저입니다. 과연 이 엔저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거기에다가 사실 우리 수출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저가 지속되게 되면은 이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산업에 있어서는 좋은 점은 아니기 때문에 워낙에 원달러 환율 이런 환율 시장은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행항공 쪽은 수혜다 이렇게 좀 헤드라인을 달아주셨는데 최은수 전문가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슈퍼엔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최근 한두 달 뭐 이런 것보다는 한 앞으로 1년 반, 2년 정도는 계속 뭐 원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전 세계 통화 대비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역시 뭐 금리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원화보다 지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4월 29일 날 160엔을 달러 대비 좀 넘어섰고요. 최근에 140 주말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때 뭐 154엔 이쪽으로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니까 155엔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당분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엔저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여행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통화 가치가 절하된 일본으로 여행 수요가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행주, 항공주는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지면서 항공주에 좀 부담이었었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가 워낙 약세가 되면은 좀 안 좋은데 대신 예전보다는 좀 해지를 좀 많이 해놓은 편이라서 좀 그 충격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로는 여행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중소형 여행상 노랑풍선, 그 다음에 뭐 참 좋은 여행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LCC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형 항공사보다는 LCC 쪽에 좀 더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쪽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행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보고 LCC 대표주도 한번 잠시 보시면은 최근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좀 추세는 좋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투어보다는 좀 덜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역시 조금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에어, LCC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상당 부분 좀 많이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고, 제주항공도 그렇고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같이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슈퍼 엔저면은 일본에서 원자재라든지 일본에서 무언가를 수입하는 업체들한테 호조일 것 같은데, 사실 여행항공을 제외하고는 딱 떠오르는 섹터가 없는데 그 밖에는 볼만한 부분. 일본에서
뭘 수입해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쵸. 일본이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엔저 현상이 원화 대비 좀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우려가 있는 아까도 이제 수출 쪽에는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지금 정도면 괜찮은데 조금 더 있으면은 한 5에서 10% 정도 자동차 같은 경우 달러 대비 만약에 같은 차종 일본 차랑 비교했을 때 비싸지면은 조금 수출에는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 쪽도 약간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석유화학 쪽도 약간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수혜 섹터는 여행, 항공 그리고 또 경합도가 높은 업종에 있어서는 약간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동차 수출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또 가격 경쟁력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은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것을 찾게 되는데 과연 자동차 쪽에서의 일본과의 경합도, 이 슈퍼 엔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애플의 움직임에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6월입니다.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있고요. 여기에서 AI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찌 보면 AI라는 키워드에 애플은 좀 지각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좀 뒤집기가 가능할지, 애플 쪽에서 어떤 카드들을 좀 준비하고 있을지 국내 영향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일단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쪽에서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좀 늦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에 AI 아이폰을 내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관심이 강하게 붙었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한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번 주 초가 맞나요? 제가 잠깐 보자면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뒤처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요 애플이 어쨌든 AI 스마트폰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갤럭시 S24에 AI 기능을 탑재하면서 생각보다 판매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에서도 스마트폰 쪽이 굉장히 의외로 잘 나왔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교체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늘어난 이후에는 우리가 교체하는 데 있어서 그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갤럭시 S24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AI라는 기능을 새로 탑재한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쪽에서도 AI를 탑재한다라고 한다면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그 애플 쪽 같은 경우는 충성심이 높은 그 AI, 그 애플 쪽에 대한 기기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AI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련되어 있는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 이노텍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약 75% 정도가 애플량 매출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주가의 연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리고 또 BH라는 기업도 우리가 볼만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저점대를 잡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자금이 많이 쏠렸는데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IT 세트 수요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와 관련돼서 삼성 전기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 애플 쪽으로는 지금 LG 이노텍을 필두로 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큰 흐름에서는 요 스마트폰 부품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 쪽에서 테슬라 쪽에서 시장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몇몇 이슈들이 조금씩 붙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IT 부품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IT 부품주들은 우리가 과거에는 또 스마트폰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장 쪽이나 자율주행 쪽으로도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쪽에서 IT 부품 쪽으로도 좀 자금이 넘어올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기폭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AI 아이폰, 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찾아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래도 괜찮은 결과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IT에서 워낙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집중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확산해서 이 휴대폰 부품 섹터까지 봐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애플 쪽에서 AI 아이폰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서서히 고조되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4개의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 추천주예요. 3월 7일에 제시가 돼서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서진 시스템이고요. 3차 목표가가 장중에 터치 나왔습니다. 21,400원에 매수 체결됐고요. 3차 목표가가 2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8,000원 부근까지 가면서 수익률 30%가량 기록이 됐습니다. 이날 목표가 도달하기 전이기는 하지만은 그때 살짝 이 개장 직후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이 가격대 약간은 좀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규 본부장님 추가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지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시간 외에 단일가 거래에서 서진 시스템이 한 2% 정도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개장하고 나서 23,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23,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전량 챙기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반대로 밀리지 않아서 2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는 29,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는 23,500원입니다. 이 부분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탈 시는 정리, 그리고 지지 시는 29,000원으로 목표가, 4차 목표가 올려드리니까요. 서진 시스템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스맥입니다.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공작기계 및 로봇 자동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작기계가 최근에 해외 판매가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이제 1분기 실적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용 로봇을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서 로봇 산업에서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 매수가는 대신 이제 4,000원 이하에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맥 현재 2% 정도 하락하면서 4,050원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오늘 롯데 관광개발, 그죠? 발음이 좀 어렵네요. 롯데 관광개발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뭐 카지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저점대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5월달 지금도 이제 그 기간 안에 들어왔는데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골든위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휴일이 많이 겹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린이날이라든지 쉬는 날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휴가철까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카지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도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롯데 관광개발, 카지노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호텔이라든지 숙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 기업에는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다른 카지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이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 싶으면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좀 천천히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여름까지도 충분히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있는 기업으로서 롯데 관광개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당장에도 주가 흐름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 이하에서는 그래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라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만원 선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스맥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두 종목 알려드렸습니다.